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제2공항과 휴양형 주거단지 해법을 놓고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샘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세계 일주 크루즈인 피스보트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4.3 유적지 탐방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치석 후보는 단순한 실수라며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집과 붙어있는 토지 220제곱미터. 양치석 후보는 이 땅을 지난 2012년 5,600만 원에 샀지만 후보 등록과 함께 공개된 재산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후보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선관위는 재산 내역이 거짓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양 후보가 공무원연금과 부인의 대출금 등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양치석 후보는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집의 앞마당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재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공직자 시설에 등록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단순 실수로 이룬 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야당 후보들은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제히 공세를 펼쳤습니다. 후보님, 이 남탓하지 마시고요. 자꾸 실무자가 실수했다 이렇게 하지만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남탓하시. 양 후보님 이번에 재산 신고 누락 과정에서 나왔던 집 보니까요. 집담이 자연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위공직자 지도층들부터가 솔선수범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양 후보가 이 땅을 사면서 다운 계약서를 쓰고 도시계획선 주변에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치석 후보는 실제로 싼값에 땅을 샀고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어 관련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MBC가 제주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한 총선 후보들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시 을 선거구를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입지가 결정된 뒤에도 주민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제2공항.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묻자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는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재선정해서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입지 재선정은 좀 어렵겠다. 다만 지금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주민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이해와 또 어떤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주민이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지원 입법과 관련된 내용도. 국민의당 오수용 후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적절성을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밀실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이번이 이제 예정지에 불과한 것이고 이가 확정할지 말지는 결국에는 타당성 조사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재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부상일 후보는 찬성했지만 오영훈 후보와 오수용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부상일 후보는 찬성했지만 오영훈 후보와 오수용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제주 지역 행정구조에 대해 부상일 후보는 현행제도 유지, 오영훈 후보는 다양한 모형 논의, 오수용 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새 후보는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사실 조사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우남 국회의원이 총괄 선대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박희수 문대림 전 도의회 의장, 고희범 전 도당위원장 등이 상임 선대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선대위는 중앙당 전략에 맞춰 이번 총선에서 경제 심판론을 내걸고 표심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해군에게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구상권 청구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날의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국가 안보와 평화 번영의 길에서 민과 군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불법 영업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돈을 받고 팔거나 자가용 승용차로 관광객을 안내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화장품 매장 진열대에 정품의 4분의 1 크기인 샘플들이 놓여 있습니다. 상자에는 한국어로 증정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중국어로 된 가격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샘플을 판매한 곳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바오젠 거리의 일부 매장들. 유명 상표의 화장품 샘플을 3-4개씩 묶어 8,000원에서 10,000원씩 받고 팔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르스 때문에 재고가 좀 많이 쌓였어요. 어려워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화장품 샘플은 성분이나 제조일자 표시가 없어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我觉得不应该卖这个东西，这个赠品是我们消费者应该有的那个权利，对吧？ 화장품뿐만 아니라 도내 관광업계 곳곳에서 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양심적인 영업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로 중국인들을 태우고 다닌 관광통역 안내사와 인터넷으로 관광객을 모집한 무등록 여행업자도 적발됐습니다. 개별 관광 내지는 저가 상품을 이용해서 제주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지금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일부 업주들의 상술에 제주 관광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온 일본인 관광객들이 제주 4.3 사건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제주 4.3을 해외에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해설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필기를 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역사지만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제주도 だけじゃなくてね、世界の至るところで起きる可能性のある悲劇だし、やっぱりしっかりとこれは僕たちは記憶して世界中の人が知らなければいけない事件だと改めて思いました。 일본인 관광객들은 4.3 유적지를 방문해 제주의 아픈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세계 일주 크루즈인 피스보트를 타고 제주에 왔습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이 일자 진짜 역사를 목격하고 과거를 반성하자면서 시작된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日本政府が犯した犯罪も日本市民がちゃんと向き合うようにさせ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行う上での参考になると思っています。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를 놓고 국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차원의 관광 교류가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모뉴엘 사옥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낙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모뉴엘 건물과 토지에 대한 4차 경매에서 172억여 원을 써낸 JDC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뉴엘 사옥은 22,000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JDC는 IT 업체의 입주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 오전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예정지인 제주시 아라동과 봉계동, 삼화지구 등을 둘러보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지상 3층 규모로 예정된 제주시 3도 1동 주민센터를 지상 9층으로 높이고 90세대의 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지가 좁고 주변 주차난이 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18회 제주도지사배 주니어 골프 대회가 오늘 제주시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골프 꿈나무 420여 명이 참가하며 입상자에게는 한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 참가 자격과 국가 상비군 선발 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제주 MBC는 오는 7일 오후 1시 20분부터 100분 동안 본선 최종일 경기를 전국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합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동홍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인 24살 조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청 과장인 61살 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3년 9차례에 걸쳐 도급 형태로 제선충병 소나무 제거 작업을 한 뒤 제주도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 인건비를 집행한 것처럼 예산 집행 품위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제주 왕벚나무가 첫 발견자인 프랑스 다케 신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늘 에미탁의 신부가 묻힌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제주 왕벚나무 5년생 2그루를 심는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출신 선교사인 에밀 다케 신부는 1908년 한라산에서 처음으로 왕벚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